다시 연결해 볼 때요. 하나의 거래가 나왔을 때 그 거래가 양도가 아닌가 본다. 양도 해당이 되었어요. 해당이 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 와서 비과세에 해당된가 안 된가 살펴보고요. 해당이 되었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들어가지 않았으면요. 노다면 그때는 뭘로? 과세. 과세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세액 금액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세액 산정, 세액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갑니다. 세액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알기 위해서 먼저 전제를 깔아봅시다. 전제 깔 때 제가 이 분필을요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돈 들어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신 분이라 벌써 답을 내요. 990원. 이렇게 답하겠으나 세법은 아주 멍청한 놈이에요. 멍청한 놈이라 돈 들어온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 질문 그대로 나옵니다. 1,000원이다. 이 1,000원이 양도가액입니다. 양도가액이란 말은 양도 시기의 가액이란 말이 양도가액이고요. 그리고 또 이 양도가액 1,000원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빼요. 저희들은 희생된 가치를 보고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이 필요경비에 대한 이유로서는 세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취득가, 하나는 자본적 지출, 하나는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이란 말은 취득 시기의 가액의 준말이 바로 취득가액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양도 시기 가액에서 취득 시기 가액을 빼주면 양도 차익은 99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양도 차익 계산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실현된 아까 복습할 때 실현된 보유 이득과세겠죠. 이 보유 이득이 곧 뭘까요?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보유 이득을 과세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양도 시기 알아야 되겠죠. 또 못 알아야 되겠어요? 취득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를 빼면 양도 차익 나온다. 보유 이득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아주 잘 나온 쪽입니다. 문제가 잘 나온 쪽인데 이 내용은 기본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로 적어져 있냐면 그게 3페이지 정도 적어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거래 형태별로 해가지고 전부 다 기억하려면 기본서입니다. 요약집 아니고요. 기본서에서는 3페이지 정도 적어졌었는데 거기 3페이지 정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알려면 힘들어요. 힘드니까 개념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대입시키면은 이 내용들 거의 90%는 알게 돼요. 개념 정리합시다. 개념 정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보유 이득과세죠. 실현된 보유 이득과세다라고 아까 복습까지 했어요. 또 안 할 것 같은 좀 느끼는 모양인데 그럼 다시 펴봅시다. 아까 4월 16일자 강의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맨 첫 페이지 왼쪽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양도 나오면서 1가로에서 글자 적어져 있죠. 사용된 자산의 일시에 실현된 것 어떤 실현된 거예요? 보유 이득 실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볼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 이득과세예요. 그럼 보유란 말은 어떤 말과 같냐면 소유란 말과 같아요. 소유란 말과 같은 말이니까 이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의 개념은 소유권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다시 4월 30일자 강의 자료에 와가지고 3번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 취득시기 옆에다가 적으세요. 소유권 개념이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법 만든 것은 소유권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만 예외사항인데 그 하나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해결하고 일단은 소유권 개념이다라고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줘야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제 세법 공부 좀 하셨으니까요. 취득세 공부했었죠? 안 했습니까? 했겠죠. 1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에서 취득식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과 비교,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해준 겁니다. 취득세, 취득시기는요, 빠른 날 개념이고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의 양도시기, 취득시기는 소유권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취득세 문제로 나왔는가, 양도소득세 문제로 나왔는가를 구별하셔가지고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문제였다면 소유권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실질적으로 잔금을 주고받아야 소유권 이전되고 취득되죠.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았다라는 뜻으로서 나타나는 단어가 대금 청산일입니다. 원칙은 뭘로? 대금 청산일.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요. 그러니 다시 1 가로 봅시다. 1 가로에서 대금 청산일이 분명치 않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나는 잔금을 언제 실질적으로 주고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전두환처럼 모르서를 한 겁니다. 전두환처럼 모르서를 한다면 그때에 대한 서류 내밀죠. 똑같습니다. 서류 내면 돼요. 등기입니다. 대금 청산 날짜가 분명치 않다면 그때는 등기. 등기 이 두 글자만 기억하세요. 원래는 등기 등록 접수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글자를 어차피 여러분 시험이 객관식이니까 거기 7글자가 적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글자를 다 외워서 문제 풀 겁니까? 등기만 알고 풀 겁니까? 등기만 알고 등기 적어졌으면 맞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으면 이미 소유권은 등기함으로써 넘어갔죠. 뭐로 갈까요? 등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기 상황별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시기, 취득시기입니다. 먼저 상속. 상속은 양도가 아니죠. 양도 아닌데 왜 나왔겠는가를 볼 때 상속받은 자산을 매각하다 그러면요. 양도. 그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이제 취득 시기 빼야 되겠죠. 취득 시기는요. 소유권 개념이니까 돌아가신 날짜에서 소유권 넘어오죠. 돌아가신 날짜니까 좀 더 고상한 말로 상속 개시일. 상속이었으면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 증여. 증여에 대한 내용도 양도가 아니죠. 그럼 왜 나왔겠는가? 증여 받은 자산을 매각하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양도. 이때의 양도 시기는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빼야 되겠죠. 취득 시기는 소유권 개념이니까 증여 받은 날. 증여 받은 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동그라미 2번 환지. 자, 환지 처분. 양도일까요? 양도 아닐까요? 아침 첫 시간에 복습 다 해줬어요. 환지 처분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닌데 이 말이 왜 나왔겠는가? 나왔던 원인은 환지의 매각. 그때는 양도입니다.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결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였어요. 이렇게 가정합시다.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밭으로서 취득하고 밭으로서 계속 보유하다가 여기서 대지로 환지받았다. 그랬으면 양도 아니죠. 취득 아닙니다. 대지로서 계속 보유하다가 여기서 그 대지를 팔았다 와 있으면요. 양도.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양도가 아니니까 이 취득이 아니겠죠. 취득 시기는요. 여기 맨 처음 갑니다.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 대한 내용의 지문은 길어요. 지문 길 때에 문장에서 글자 쭉 있으면서 환지 이 말이 있으면 뒤에서 증가 감소 이 말이 없을 때에 막바로 끝말 가세요. 환지 받기 전
요 전자가 있어야 맞아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가 환지죠. 환지 전이잖아요. 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될까요? 전자. 전자가 없으면 그 문장은 틀린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환지 처분이었을 때 환지 받은 날이 취득식이다. 전자 있어 없어요? 없죠. 틀린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전자에다가 잡으시면 됩니다. 또 다시 문장 쭉 가볼 때 환지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감소 이 말이 나왔어요.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면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만큼만 받았다.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에 대한 내용의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갔죠. 뭘 받을까요? 청산금 받아요. 돈 받아요. 그러면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았죠. 뭘까요? 양도니까 이때 양도 시기는 공법에 따라갑니다. 공법에서는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환지 이 말 나오고요. 뒤에가 감소 이 말이 있다면 끝말로 가세요. 끝말은 다음 날. 어차피 공고일 이 말은 맡겨준다는 얘기예요. 맡겨주면 그 내용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없고 다음 날 이러시면 됩니다. 또 다시 이렇게 보죠. 이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면적이었었는데 이만큼 받았다. 자, 이만큼 받았다. 그랬으면 이게 뭘까요? 증환지로서 취득이죠. 그리고 또 이 증환지를 이만큼 팔았어요. 팔았다 뭘까요?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는 공법과 같아요. 다음 날. 그럼 이제 문장에서 가볼 때에 환지 이 말 나오고 뒤에가 증가 아니면 감소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다음 날.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말이 없다면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 요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이게 한 문장으로서 몇 줄이냐면요. 이 내용이 벌써 7줄 될 거예요. 그 7줄에 대한 내용 요 단어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다시 동그라미 3번. 매매 원인 무효소에 대한 내용 양도입니까? 양도 아닙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 아닌데 왜 나왔겠는가 하였을 때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소유권 환원 받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팔다 그러면요. 뭘까요? 양도. 그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결정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죠.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취득했어요. 취득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유하다가 여기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매매했던 원인이 법을 어겨서 무효 판결 받았어요. 무효 판결 받았다면 그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겠죠. 가져오니까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니니까 취득 아니겠죠. 가지고 와서 또 보유하다가 팔았어요. 그러면요. 양도. 이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얘가 양도가 아니니까 취득 아니죠. 그럼 취득 시기는요. 여기. 맨 처음 갑니다. 이제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져요. 쭉 적어지면서 요 무효 판결을 주어져요. 이건 꼭 주어져야 돼요. 출제자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효 판결을 줍니다. 무효 판결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초자가 있어야 돼요. 당초 자산의 취득일. 당초. 그래서 포인트는요. 초자. 당초 자산의 취득일.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무효 판결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초자다. 당초 자산의 취득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에서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설명드리면요. 대금 청산일까지 했으니까 돈은 다 줬어요. 돈은 다 줬는데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돈 다 준 날 그 건물을 소유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못 가져오죠. 언제 가져올까요? 완공돼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나왔다면 그때는요, 완성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내용은 수용이에요. 이 수용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단어 3개를 기록해 주고 그 중에 빠른 날 갑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5번에서 수용단을 찾아가지고 수용단에다가 동그라미. 수용단에 있으면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합니다. 대금 청산일, 소유권 단어죠. 수용 개시일, 수용되기 시작하면 소유권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소유권 단어고요. 등기일, 셋 중에서 어느 날짜? 빠른 날짜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서조항, 단서에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냐? 소송입니다. 소유권 소송이니까 소유권은 언제 정해질까요? 언제 네 거다 내 거다 라고 해줄까요? 판결 확정일로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소송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서요. 확정일. 확정일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서 자가 신축에서 허가받았다. 허가받았으면 사용하라겠죠. 사용하라니까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거기 좀 고쳐주세요. 오타 나왔네요. 사용 검사 필증이 아니라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로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또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축하였다면 사용하라 이 말 나올 수가 없죠. 이 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사용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시효취득. 이 시효취득이 바로 소유권 개념의 예외사항입니다. 왜 시효취득은 소유권 개념의 예외사항이겠는가 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민법서 배울 때 시효취득은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했을 때 취득되는 것이 바로 시효취득이죠. 20년간의 불로이득이 있어요. 그 20년간의 불로이득까지 전부 다 과세하기 위해서는 취득 시기를 소유권 개념의 예외사항으로 가야 돼요. 20년간의 불로이득을 과세하려면 취득 시기는요. 점유 개시일 이렇게 나와줘야 20년간의 불로이득을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때 이쯤에서 점유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시다가 등기했어요. 취득했죠. 그리고 보유하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보유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면 되겠는데 이 20년간의 불로이득 있죠. 이 불로이득까지 전부 다 과세하려면 등기로 갈까요? 소유권 개념의 예외사항인 점유개시로 갈까요? 점유 개시일. 이렇게 하여줘야 이만큼 다 과세했잖아요. 그렇으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개념의 예외사항으로서 점유 개시일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예외사항이니까 기억하셔야겠죠. 시효취득은 점유 개시일로 가지고요. 그 다음에 8번 장기 할부 조건.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장기 할부 조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가 몇 번 나왔냐면요. 이 내용이 7번인가 나왔어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장기 할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장기 오랫동안 할부 분할해서 돈 준 경우죠. 이렇게 분할해서 돈 주다가 완불했으면요. 대금 청산일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팔았어요. 팔았으면 대금 청산일 양도시기 얘가 취득시기. 이 보유 이득에 대해서 국가가 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입장으로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징수하고 싶어 해요. 그랬을 때
요 대금청산일 앞에 소유권 단어가 있으면 그 소유권 단어를 가줌으로써 보유이득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 때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면 어디로 갑니까? 등기로 가죠. 그러니까 어때요? 보유이득이 더 커지잖아요. 더 늘어나죠. 또 다시 등기하기 전에 이미 인도받았어요. 소유권 넘어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더 커지잖아요. 또 다시 인도받기 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소유권 넘겨받았죠. 넘겨받았으니까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 커지죠. 이렇게 소유권 단어 3개를 기록해주고 그중에 빠른 날로 갑니다. 그래야 보유이득을 더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장기 할부 조건 이렇게 나온다면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해줘요. 인도일, 사용 수익일, 등기, 일 중에서 빠른 날짜. 이게 장기 할부 조건일 때의 양도시기, 취득시기입니다. 이 내용은 문제가 잘 나온 쪽이니까 이제 이해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건 아니니까 암기가 수반돼야 돼요. 외우셔야 되겠죠. 이해만 하고 문제 푸시려고? 이해만 하고 문제 풀면은요,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냐면요, 긴가민가 하고 혼자 고민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외우란 겁니다. 외우는데 여기다 외우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자기 성향대로 첫 글자를 연결시켜서 외우시면 됩니다. 제 성향은요, 좀 고상한 성향이에요. 고상한 성향이니까 고상한 대로 저는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에서 인자 빼고요. 사자 빼고요. 요 등자를 동자로 발음해요. 인사동은 오래된 거 판다. 어때요? 옛꽃자 써서 고상하잖아요. 저는 인사동 중 빠른 날 이렇게 외우게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터프한 사람은 성격이 터프한 대로 외우시더만요. 그 사람 외운 것 제가 봤어요. 어떻게 외웠었냐면 장인이 사망 등기하다. 이렇게 외우더만요. 맞잖아요. 장인이 사망 등기하다.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자기 성향대로 외우십시오. 저는 인사동으로 외웁니다. 알아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에서 경매. 경매 언제 소유권 넘겨받을까요? 돈 줘야 넘겨받죠. 뭘까요? 경락대금 완납일. 어미였으면 돈 줬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 결제일. 그리고 11번에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치 않다. 이랬으면 먼저 취득된 자산이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전서 적어졌어요. 그런데 그 법전서 적어진 거 먼저 취득된 자산이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12글자를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4글자로만 외우세요. 선입, 선출. 선자가 먼저 선, 입자가 들입. 먼저 들어온 것은 선출, 먼저 나간다.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줘야 다 팔릴 거예요. 벌써 문장에서 전제가 붙었잖아요. 양도한 자산. 이렇게 붙었으니까 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다 팔려면 어떻게 해야 다 팔리냐면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이렇게 해야 다 팔린 거예요. 또 뭔가 필이 안 오신 모양인데 그럼 필 오게 해드릴게요. 필 오게 하는 것은요. 하여튼 술로 하게 되면 필 금방 와요. 술로 해줄 거예요. 막걸리. 자, 막걸리를 해줄게요. 막걸리 해주다가 슈퍼에서 막걸리 한 병이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왔고 한 병 들어왔고 그 다음날 또 한 병 들어왔어요. 또 그 다음날 또 한 병 들어왔어요. 이제 한 병이 나가요. 나갔을 때 늦게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이런다면 이게 늦게 들어왔죠. 이게 먼저 나가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한 병이 또 들어왔어요. 또 한 병이 나가요. 그러면요. 이게 나가죠. 또 한 명 들어왔죠. 또 나가요. 이게 나가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건 안 팔리고 식초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늦게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줘야겠어요? 다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이렇게 다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것은 선입, 선출로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를 통해 가지고 두 개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매매, 원인, 무효, 소 이 말 나왔다면 어떤 말을 써야 된다? 식초. 그럼 되겠죠? 끝에가 뭐 있어요? 당초 자산의 취득일. 그런데 우리는 식초로 합시다. 아까 앞에서 무효 판결 나왔죠? 그 말 나왔으니까 끝말 뭐였어요? 초. 당초 자산의 취득일. 이렇게 되니까 식초로 와서 하시면 돼요. 또다시 하나 할 수 있는 것은요.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치 않다면 그때는 뭘로? 식초 생각하시면 돼요. 선입, 선출. 이러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숫자에 대한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외우지 마세요. 버리세요. 숫자까지 외우게 되면 또 혼동되니까 그건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이렇게 나온다면 양도소득세 생각하세요. 양도소득세 그 옆에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틀린 겁니다.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그 줄 끝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나왔죠. 이렇게 나오는데 끝에 가보니까 사용 승인 받은 날? 허가받지 않았는데 사용 승인 받겠다? 말이 안 맞잖아요. 뭘 갈까요? 사실상 사용일. 답은 1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장기 할부 조건 나왔죠. 그래서면요 인사동. 여기는 등인사네요. 등인사나 인사동이나 사인등이나 다 같은 말. 인사동 중 빠른 날 맞죠? 그 다음에 3번 거기에 약간 가보니까 나온 말이 대금 청산 전에 등기. 뭐 들어갈까요? 등기. 등기만 있어 없어요? 있죠? 맞죠? 등기, 등록,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이거 다 외울 겁니까? 외우시면 고맙죠. 그건 시간 낭비예요. 거기서 뭐만 따가시면 되겠어요? 등기. 4번 상속 나왔죠? 상속 개시 날. 맞죠? 그 다음에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환지 나왔죠? 또 그 밑에 줄에 끝에서 증자 나왔죠? 그 다음 줄에 가자 나오죠? 뭐였어요? 증가 나왔죠? 그 다음에 보자마자 끝말은요? 다음 날. 맞죠? 이렇게 하니까 벌써 한 문장으로서 녹줄 내용을 전부 다 외우게 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5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취득 양도 시기 틀린 것 1번 대금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 맞죠? 2번에서 증여니까 증여 받은 날 맞고요. 3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밑에 줄에서 수용. 그러면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해주고 빠른 날 가야죠. 벌써 틀렸네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일 중 빠른 날. 3번 틀렸죠. 4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으면요. 등기. 맞죠? 5번 상속이니까 상속 개시일. 맞죠? 1번 갑시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금 청산한 경우 대금 청산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맞아 틀려요? 대금 청산 날까지 완공되지 않았죠?
그런데 대금 성산 날에서 소유권 가져온다? 미쳤나요? 뭐로 갈까요? 완성일.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거기에 쭉 가보세요. 어떤 단어가 튀어나온가요? 무효 판결 나왔죠?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셔야 돼요. 어떤 단어가 있어야 돼요? 초. 초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당초 자산의 취득일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3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소송 나왔죠?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확정일이 있어야 돼요.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공탁금 지급했던 날짜에서 소유권 가져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제가 공탁금 갖고 튈 테니까요. 그럼 그때 소송이니까 소유권은 언제 나와야 되겠어요? 확정일. 원래는 판결 확정일이에요. 그런데 판결까지 알게 되면은 여러분 또 다시 혼동될까 봐 끝말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확정일 나오면은 뒤에가 판결자는 꼭 붙어 다닐 거니까요. 그래서 확정일로 아시면 됩니다. 3번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 살펴봤어요. 그랬으면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계산 구조 들어가기 전에 용어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용어부터 먼저 알고 계산 구조 갑시다. 용어적 내용으로서 계속 나오는 것이지 시가란 말이 계속 나와요. 이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실지 거래가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이 말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시가의 뜻, 실지 거래가의 뜻, 기준시가 뜻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 이 내용을 구별할 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용어적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시가란 말은 통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가액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가셔가지고 그 동네의 땅값을 알고 싶으면은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동네 땅값이 일반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평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가액이 시가입니다. 그럼 실지 거래가는요?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가액이에요. 그럼 이 실지 거래가는 시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차이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준시가. 여기서 기준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법에서 정했다는 거예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진 가액. 이 기준이라는 말은 정했다. 즉 공고된 가액을 말합니다. 물건마다 매년마다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공고된 가액이 기준시가예요. 물건마다 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공고한다. 이랬으면요. 토지 기준시가. 뭘로 공고하냐면 개별 공시지가. 또 주택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한다면요. 주택의 기준시가. 뭘로 공고할까요? 주택 공시가액.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으로서 시가 대비해서 지방마다 다 다르는데 일반적으로서 30 내지 40% 낮은 가액이 기준시가입니다. 이제 차이점 아시겠죠? 시가란 말은 통상적 매매가액. 시가보다도 높게 팔 수 있고 낮게 팔 수 있는 거. 이게 뭐였어요? 실지 거래가. 기준시가는요.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 이제 그 내용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계산 구조 막 들어갑니다. 계산 구조 들어가죠.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일 먼저 양도가액 정합니다. 이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이 실지 거래가 있다. 이랬을 때 이 양도가액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인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도 실지 거래가로 따라가서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있다면 필요경비도 기준시가로 따라가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을 구한다.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양도 차익 구하는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실지 거래가의 양도 차익, 하나는 기준시가 양도 차익. 둘 중에 하나니까 원칙으로 하면 돼요.
원칙은 실지, 거래가율, 양도차익이 원칙입니다. 실제 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구했으면 이 양도차익 안에가 물가 인상분이 있으니까 물가 인상분을 공제하겠다. 안 내용으로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였다면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 금액이 나오게 돼요. 소득 금액 가지고 각각 개개인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인적 공제 역할로서 기본 공제합니다. 기본 공제하였다면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과세하기 위한 과세 표준 나옵니다. 기초적 가액이죠.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액이 산정된다. 라는 이유로서 산출세액이래요. 그리고 이 산출세액 가지고 애정신고하고 납부했으면 의무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계산 구조예요. 이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4번이나 출제했습니다. 4번 출제했는데 여기에서 볼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이다. 이 내용은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맞힐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했다 하더라도 중간 단계가 나오면 거의 다 틀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중간 단계가 나옵니다. 이 중간 단계에 대한 이유로서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왜 틀렸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거 안 지울게요. 지우지 않고 제 몸으로 이렇게 안 서 있을게요. 안 서 있고 저는 여기에 딱 서서 여쭤볼 테니까 제 얼굴 보지 말고 칠판 보시고 답하시면 돼요. 제 얼굴 못생긴지 저 알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요 칠판 보면서 답하시면 됩니다. 여쭤볼게요. 양도 소득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공제한 건 뭡니까? 벌써 말이 두 갈래길 나오는데 그럼 제가 할게요. 양도 소득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공제한 것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또다시 여쭤볼게요.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공제한 건 뭡니까? 이제서 목소리 하나 나오네요. 여기에서 과세 표준 산출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공제한 것은 기본 공제로 됩니다. 여기에서 보고도 답하지 못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이었었냐면 양도 단어 겹쳤고요. 여기도 양도고요. 여기도 양도예요. 이렇게 양도 단어가 겹쳤었고 그리고 또 우리의 국민성은요. 빨리빨리가 있어요. 그 빨리빨리 때문에 양도 겹쳤음을 인해 가지고 제가 양도 소득 금액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벌써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세 하려는데 옆에서 누가 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분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또 기 하려다가 장 하니까 또 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요. 이렇게 하신 분들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빨리빨리예요. 그럼 이 빨리빨리에 대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이 겹친 단어를 빼야 돼요. 양도는 단어 다 빼요. 빼고 차이난 단어만 가지고 연상에 의해서 단어를 빼낼 줄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장. 그러면 예전에 그때 그 시절 생각나시죠? 그때 그 시절에서요. 예전에 버스에서 차장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승객분들을 다 넣어드리고 난 다음에 손 들면서 버스 때리면서 오라이 그랬어요.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그럼 단어가 빠져나올 거니까요. 차, 장, 소. 요 기자가 들기자. 차장이 손 들면 과표다. 이렇게 연상하였다면 이제 글자가 빠져나오겠죠. 글자 빠져나온 거 차, 장, 소, 기, 과표. 이렇게 빠져나오죠. 이게 빠져나왔을 때 이제 계산 구조에 관한 내용의 문제였다면 빨리 적어요. 차, 장, 소, 기, 과표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가 보고 물어본 것이 소득 금액 물어봤으면 소자에다가 네모 쳐놓고요.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기다가 답하시면 됩니다. 또다시 과세 표준 물어봤으면요. 과세 표준에다가 네모 쳐놓고 소득 금액 마이너스 기본 공제
거기다가 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거기에다가 적어놨어요. 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영어소스에 세액 산정해가지고 계산 구조에다가 암기하는 방법 적어놨죠. 차, 장, 소, 기, 과표.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 그리고 양도 소득 금액은 차, 장,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과세 표준은 소, 기, 소득 금액 마이너스 기본 공제. 과세 표준 나왔으면 항상 거기에다는 세율을 곱한다. 세율을 곱한다면 산출세액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계산 구조는 이제 지금 시험에서는요 군데군데 선다에서 나옵니다. 예전에서는 문제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선다 1, 3, 4, 5에 끼어 들어가요. 끼어 들어가니까 그 계산 문제 나왔을 때에 거기에서 차장, 소기, 과표를 꼭 적어놓고 푸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다시 만약에 신입생한테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그 외웠던 방법대로 하십시오. 저는 차장, 소기, 과표랍니다. 이렇게 계산구조의 흐름 봤어요. 흐름 봤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봅니다. 1번 양도가액, 2번 필요경비,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4번 기본공제, 5번 세율, 6번째로서 예정신고 납부 이렇게 하면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제일 먼저 양도가액 보겠는데 양도가액은 10분 쉬었다가 봅시다. 칠판 치우지 마십시오.